네, 안녕하세요. 하이명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축일주분들 직업선택 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히 인생이 요즘 좀 잘 안 풀리시는 분들, 인생이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신축일주분들, 많은 성원 또 해주시고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아이템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이제 큰 타이틀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논리적으로 한번 제가 쫙 한번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련한 전문가가 되는 쪽으로 목표를 잡는 게 일단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방향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련한 전문가. 이게 일단 신축일주 분들이 태어나셔서 하늘의 그런 좋은 기운을 받으셔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어떤 방향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이제 명리학적으로 제가 이제 근거를 이제 제안을 해 드릴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 이거에 덧붙여서요, 꼭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말씀도 드려야 합니다. with people 이런 식으로 이 개념적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이제 크게는 세 개인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게 이제 첫 번째 테마고 노련한 이게 이제 두 번째 테마고 세 번째가 with people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큰 이제 타이틀을 보셨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일단 이 신축일주분들은 전문가로서 이렇게 직업 생활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문성만이 어떻게 보면 신축일주들을 더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죠.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전문성이라고 해서 무슨 뭐 꼭 기술 이런 뜻으로 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요즘 같은 세상은 왜냐면 자동화도 많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항상 이 부드럽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흐름 자체를 명리학이라는 하나의 좋은 수단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는 이제 세상의 흐름에 맞게, 네, 그죠. 세상의 흐름에 맞게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전문성이라는 건, 남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걸 뜻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뭐, 기술이 좋다,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남이 쉽게 따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 신금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유일한 개념이니까 고유성이 강하고, 자신 스스로가 돋보이는 것을 사실 좋아합니다. 네. 내색은 안 하죠. 내색은 안 하는데, 어디 가서 주목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대접받고, 뭐 이런 게 이제, 상당히 기뻐요. 인생의 삶 속에서 그게 기쁨을 줍니다. 예, 그 내색은 잘 안 해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고유성을 지키면서 남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꼭 이 채널은 또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도 들으실 수 있는데, 그 아이가 꼭 무슨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기술 있잖아요. 그거가 아니어도, 남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수준의 것으로 이루면 됩니다. 예. 그러면 신금일주답게 신축일주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인정받고, 네.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의미로서의 전문가 요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공계 전문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제 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또 하나 생각났는데요. 연구직이 좋습니다. 연구직. 그러니까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회의, 토론 이런 거는 되게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스스로도 완벽한 구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화가 되게 빨리 일어나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구도도 잘 잡고. 그러니까 이제 질서를 금방 잡아버립니다. 이 논리 구조 이런 거가 강하기 때문에 개인 혼자서도 신축일주 혼자서도 그 충분히 어떤 구조화나 구도 잡고 질서 잡고 논리 구조 잡는 거는 타인의 도움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직 같은 게 좋죠. 그러니까 이공계 전문직이어도 막 이제 회의가 막 많고 이런 거는 별로 뭐 기계과 뭐 이런 건 별로죠. 예, 기계과 뭐 이런 거. 왜냐면 기계 자체는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반도체 이런 게 좋죠. 좀 다르죠. 이공계여도 뭐 기계과 출신들은 예를 들면 뭐 엔진 쪽은 또 전문가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그 뭐 철판 쪽은 또 따로 전문가가 있고 뭐 용접은 또 따로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의견 교류가 많아지면 이제 업무가 좀 이렇게 방만해지면 좀 제 역할이 조금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반도체 설계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집적화된,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딱 한 곳으로 이렇게 딱 몰려 있고 밀도 있게 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분야의 연구직이 좋습니다. 아이 키우시는 분들 특히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이제 들어가려는 사회 초년생도 그렇고요. 물론 중간에 이제 30대 중후반이어도 스스로 좀 좀 이렇게 뒤늦더라도 만약에 이제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전문성을 갖고 뭔가 해보고 싶다 하면 이런 게 좋죠. 그래서 기술이 집적화되고 밀도가 있는 기술 쪽으로 특히 이제 여기 이게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연구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독립성이 있는 업무. 이거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공계 전문직이라도 다양하잖아요. 막 협력과 협동이 필요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연구지고 혼자 이렇게 연구를 해서 뭔가 아주 좋은 결론, 아주 부가가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울립니다. 신축일주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최고의 효율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런 맥락에서 또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이제 뭐 문과 계통이라면 어떤 게 좋겠어요? 문과여도 디테일한 직업이 좋겠죠. 디테일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디테일한 전문성 하면 또 법조계나 세무회계 이쪽이 좋겠죠. 네. 왜냐면 이 디테일한 전문성 자체가 이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류를 찾고 이런 착오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실수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어떤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독립성이 강한 직종이죠. 문과 계통 중에서. 그죠? 뭐 예를 들면 회계 업무 하는데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가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 세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이렇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또 이제 명리학적인 얘기를 좀 제가 곁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명리학적으로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이 월주가 뭔지 아실까요?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가 이제 8개의 주가 있잖아요. 기둥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신축일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일주가 되겠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월주잖아요. 월주 부분에 병인 이런 식으로 병이 떠 있으면 좋습니다. 튼튼하게 이렇게 잇목이 받쳐주는 병화가 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초반에 사회 초년생일 때 특히 직장이 이런 식으로 좋게 들어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이제 월주에 없고 시주에 있다. 시주라는 건 인생의 흐름에 따라 말년복을 뜻하거든요. 이쪽에 만약에 병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뒤늦더라도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이런 연구직이면서 독립성이 강한 이렇게 두 가지 분류가 가능한 뭐 법조계나 시스템 반도체 요즘 유명하잖아요. 그런 반도체 설계 이런 거 독립성이 강한 업무를 이제 이렇게 자격증을 따시면서 이제 인생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이게 일단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테마에서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방향을 잡고 가시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다른 일주분들은 상대적으로 이건 항상 저는 이제 명리학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한 분야에서 거의 이제 탑을 찍는 거죠. 근데 그 아무나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흉내내고 싶은데 기술자들 사이에서도 신축일주는 따라오기가 힘든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니까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신축일주답게 신축일주는 이 축토를 깔고 있잖아요, 밑에. 그러니까 상당히 우직하고 한 길만 잘 가요. 우직하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특히 스스로를 잘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도약해야 돼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잘 하지 않으실 뿐더러 특히 신축일주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갑니다. 그 길을 천천히 좀 느리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면이지만 어쨌든 그건 이제 타고난 성품이니까 느리지만 확실하게 다져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주면 좋겠죠. 예를 들면 뭐 법조계라고 한다면 뭐 반드시 변호사부터 시작을 안 해도 그 법 관련 분야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낮은 수준의 자격증이라도 먼저 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를 높여가는 이런 성취감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한번 도약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높게 잡기보다는 그 법조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좋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것도 어떻겠어요. 뭐 석사를 땄으면 뭐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나중에 박사까지 딸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렇게 휴식이 많이 필요한 사주기 때문에 휴식이 왜 그러냐면 신축일주분 자체들이 상당히 그 순간에 이 스냅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는 시야가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예민하죠. 상당히 예민한 통찰이나 분석이 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금방 소진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에너지가 금방 이렇게 소진되지? 왜 이렇게 금방 지치지? 그 다 이유가 뭐냐면 신축일주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순간적인 스냅이 잘 돼요. 그러니까 스냅샷. 그러니까 한꺼번에 눈에 시야에 딱 들어오는 그게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민한 분석력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진이 금방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휴식이 동반돼야 됩니다. 휴식을 만약에 제때 취하지 않고 몸을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는 나중에 이제 특히 이제 뭐 다양한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뭐 허리가 안 좋아진다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앉아서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몸에 또 무리가 올 수 있다 그런 문제도 있죠. 근데 예를 들면 혈관계통 이런 건 좀 덜하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렇게 관절 쪽, 그런 쪽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력 관리 하실 때 휴식을 적절히 취해서 뭐 허리나 이런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줘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관절 쪽, 그런 뼈나 이런 쪽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건강 쪽으로.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1부를 일단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2부로 이어갈 건데요. 상당히 제가 지금 좋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좋은 말씀 드리고, 방향성에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휴식적인 문제도, 왜냐면 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몰입을 잘 하십니다. 신축일주. 그러니까 몰입력이 대단해요. 집중력이 한번 밀어붙일 때 그냥
쫙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을 좀 간과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휴식을 놓치는 거죠. 휴식기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휴식이 항상 필요하고, 이 말씀도 드려야겠네요. 항상 스트레스하고 수면량은 비례해야 됩니다.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수면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 기본 공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일부에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만약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 혹은 뭐 이제 그러시면 점심시간밖에 없겠지만 좀 이렇게 가볍게 걷는 거.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왜 이 시간을 이렇게 잡았냐면 낮 시간에 태양의 기운을 좀 받으셔야 돼요. 가볍게 좀 무리한 운동을 하면 좀 안 좋고요. 오히려. 왜냐면 에너지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가볍게 걷는 식으로 이렇게 햇빛 받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10분이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전문직이시면 뭐 중간중간에 스트레스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낮에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뭐 그거는 성인이 되시면 더더욱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정도는 이제 벌써 직감적으로 아세요. 네. 그래서 매우 총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놓칠 뻔했네요. 매우 총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 IQ나 특히 EQ까지 좋죠. 왜냐면 신축일주분 자체가 또 이렇게 이게 이제 12운성상 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심성 자체가 부드러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EQ하고 IQ가 다 좋죠. 네, 그런 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부에서 이제 거의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조금 약간 반전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요즘 참 아이 키우기가 힘들고 아이들이 상당히 소중하잖아요. 아이 수도 자꾸 적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라도 좀 제가 이런 말씀을 중간중간 드립니다. 아이 양육에서 어떤 식으로. 그리고 신축일주분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신축일주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너무 조바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소고집 아시죠? 소가 고집이 가장 셉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길을 방향성을 좋게 가볍게 이렇게 툭툭 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끌고 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속도 내자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될 게 따로 있지 안 됩니다. 그거는 역효과 난다는 거죠. 제 말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겁니다. 네, 시간을 넉넉히 주고 방향성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성은 이런 식으로 전문성, 독립성이 있는 전문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좀 반전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축일주분들이 이제 스스로를 잘 좀 진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축일주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이제 명리학적으로 적용이 되냐면요. 자, 이걸 보세요. 신축인데 이게 신금이 기운이 가장 강한 것 중에 또 하나거든요. 물론 개수가 중에 음이지만 개수가 중에 음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하면 뒤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라면 서럽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죄송합니다. 게다가 이 축토를 보면 지장간이 어떻게 됐어요? 개신 기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자, 신축일주는 여기 이제 신금이 일간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축토에 개, 신, 기가 깔려 있죠. 이게 다 중에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거죠. 음양으로 볼 때, 음양으로 볼 때. 이게 명리학적인 개념인데 여기서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이 세상 만물을 남과 여처럼 이렇게 음양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낮과 밤처럼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양이 낮이면 밤이 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양분을 할 수가 있어요. 명리학에서는. 근데
이 신축일주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이 제가 드린 말씀을 보면 신축일주분들은 이렇게 신금, 그 다음에 개수, 또 신금, 그 다음에 이거 기토도 이제 신금이거든요. 음이거든요. 음토거든요. 음토, 음수, 음금. 자, 적어볼게요. 제가 음수, 음금, 음토입니다. 그러니까 다 음이죠. 이것도 당연히 음금이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음양에 있어서 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스스로를 진단하실 때 이렇게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판적이실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비판적.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할 때마다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부정적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신축일주 본인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음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일간하고 지장간 자체가 다 음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여지가 많아요. 근데 물론 나머지 6글자가 받쳐주면 이런 편중된 성향이 많이 이게 상쇄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대운이나 세운이 또 만약에 지나치게 음쪽으로 편중이 되면 또 이렇게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언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작은 언행부터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을 때는 그냥 이렇게 문제가 없고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명리학의 가치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대비를 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1부에서는 제가 1부는 이 정도로 마치고 2부에서 이렇게 스스로 어떤 쪽으로 편중된 성향, 명리학적인 기운이 쪽으로 편중돼 있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스스로 진단해 보셨을 때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작은 언행도 부정적으로 될 때 행동이나 말이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혹은 그런 시간이 올 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2부에서 이어서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